왜 20분이냐? 10분만 딱 끝나. 오늘 시간 때까지 30분 아니에요? 쉬게. 예. 자,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x 세제곱은 1의 허근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허근이 존재하는 거 아까 확인했죠. 그놈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면 오메가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넘긴 뒤에 인수분해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좀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변형되는 경우는 나중에 제가 시험 때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형되느냐, x세제곱은 8의 허근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역시 넘겨주시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얼마? 2 그리고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그렇지 그 다음 4.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그때 오메가는 그때 오메가 바가 존재하고 둘이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0. 아 너무 훌륭해. 예스. 민규야 둘의 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4.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문제 대부분 진짜 90% 이상은 이걸로 나오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변형할 때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8 말고 한 번 더 변형해보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변형될지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누구겠어요? 27. 그렇지! 훌륭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인수분해 하시고 얼마야 이건?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 이놈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면 오메가와 그 혈내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3. 오메가와 그 혈내근의 곱은 얼마? 9. 이렇게 가자는 거지. 됐나요?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진짜. 아, 센스 있네. 그래서 요놈에 대한 성질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기본이면서 그 다음은 뭐냐? 바로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원래 x세제곱은 1의 근이므로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지난 시간에도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졌고요. 그때 수요일에는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 오늘은 문제까지 풀고 갑니다. 유제 2번을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어떤 선생님은 그냥 수업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요 놈만 주어졌네. 똑같아. 이놈의 허근이 오메가야. 그런데 그 오메가는 어차피 이놈의 성질하고 같을까 다를까? 똑같이 여기 오메가가 이놈의 근이니까 이 성질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나보고 뭘 물어봤느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통분할 건데요. 통분하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죠? 차수를 줄여. 훌륭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차수를 줄여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온 거 있잖아. 차수 줄이는 거 그대로 하자고. 오메가 제곱이 뭐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역시 요놈들 넘겨주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차수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자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좀 다른 방법 없을까? 그냥 가자.
내가 이거 쉽게 푸는 법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연산이 우선입니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2오메가 바 더하기 4 분모 구할 수 있죠? 분자는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아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아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냥 하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 얘네들 곱하면 얼마니 이거? 오메가와 오메가 바 곱한 게 1이지. 그럼 얘는 오메가 하나랑 오메가 바 곱한 건 1이지.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오메가만 남고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오메가 바만 남고 마이너스 2 오메가 바의 제곱만 남고요. 얘가 1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 두 개는 곱셈 공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아 이건 이렇게 풀지 말자.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는. 일단 이거는 오늘까지 배운 걸로는 쉽게 풀기가 좀 어렵다 얘들아. 넘어가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제 3번은 조금 달라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는 겁니다. 부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허근 가진다고. 그 허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이번엔 얼마? 얼마? 1! 부호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곱은 얼마? 곱도 1. 합도 1, 곱도 1. 그래서 얘보다 조금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얘는 저놈보다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이유는 일단 데이터는 저기까지만 써놓을게요. 일단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 아니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역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유는요. 얘는 그럼 오메가 몇 제곱 1이겠습니까? 오메가에다 몇 제곱하면 1 될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제곱하면 1 되겠지. 몇 제곱에 가면? 3제곱을 다시 한번 제곱하라고. 6제곱이 1인 거야 얘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3개마다 반복됐지만 이건 어떻게 되겠어? 6개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지금 유제 3번은 이거는 풀 건데요. 유제 3번은 할만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르죠? 부호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풀어봅니다. 역시 뭐 한다고? 그냥 통분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아이고 지금 통분한 거예요. 분모는 그냥 곱한 거고요. 분자는 여기다가 이거 곱한 거야. 곱해서 올리는 거야.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바. 맞죠?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얘는 1 빼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 합 그리고 오메가 바의 곱 위에 놈은 어때?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있고
오메가바의 곱은 마이너스 2로 들어가겠네. 근데 얘도 얘도 1이니까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1분의 1 빼기 2. 아, 마이너스 1이 이번에도 답이구나.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항상 헷갈린다 그러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바로 인수분해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것은 131쪽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고요. 오늘 131쪽, 132쪽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드디어 오랜만에 보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이미 풀어본 적이 있죠? 언제 풀었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을 했어요. 그때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문자도 두 가지, 식도 두 가지. 그래서 그렇게 나온 식을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킨 뒤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지금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연립 2차 방정식이 됩니다.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차식과 2차식으로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1차식과 2차식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가감법은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가능할까? 가감법 말고 하나 더 있었지. 뭐였지? 대입법.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하나 볼게요. 여러분 131쪽 제일 할만해요. 자, 연립방정식은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립방정식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 활용으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활용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활용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나한테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어. 가감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은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하나의 문자만 남기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대입할 거냐? 요 식을 정리해서 대입합니다. 그냥 대입하지 말고 x는 y 빼기 2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얘를 대입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x의 자리에다가 내가 y-2를 대입해주면은 이제 얘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대입하고 나면은 결국 얘는 2차 방정식을 푼다 이거야. 결국은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정리하고 나면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인데 10 빼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2로 나누고 제일 할만한 부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지금 y가 나왔습니다. 몇 개? 2개. 마이너스 1 또는 3. 자, 여러분들 이거는 대신 답을 쓸 때도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y가 마이너스 1은 구했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구 구해줘야 돼? 연립방정식 문자가 두 개니까 y 구했으면 그 다음에 x를 구해줘야지. 그럼 x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다 대입하던 여기다 대입하던 구하면 되겠지? 당연히 몇 차식에 대입하는 게 쉽습니까? 1차에 대입할게요. 그럼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요거를 묶어서 근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x와 y가 쌍을 이루고 짝을 이뤄서 하나의 해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x는 3 또는 4고요 y는 5 또는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짝을 이뤄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y가 3인 경우에는 그때 x가 얼마입니까? 1이죠. 대입하면 3 대입하면 1입니다. 요것도 한 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최소한 뭐라고 불러요? 순서쌍으로라도 표현을 해줘서 얘랑 얘랑이 한 쌍이 되는 짝이 된다. 요거를 꼭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연립방정식. 1차식과 2차식으로 주어진 놈은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면 뭐가 된다?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2개. 근데 얘들아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무조건 2개야? 아니요.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중근. 중근 나올 수도 있고 허근 나올 수도 있죠. 허근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근은 종종 나와요. 중근은 종종 나옵니다. 진이 됐니? 사실 이거 예전에 민결이랑 지환이는 중3 때 이거 다 하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아니요. 몰라. 예, 5분만 더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2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한 문제만 딱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서 132쪽인데요. 유형 두 번째입니다. 2차식과 2차식은 지금 이제 유형 두 번째를 보자면 둘 다 2차라는 거야, 문제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자,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뭐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입을 할 때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1차식이 필요해요. 1차식이 있어야만 대입이 가능합니다. 2차 상태로는 대입이 안 돼요. 그러면 2차를 1차로 만드는 방식이 존재해. 그게 뭘까? 너 기억이 난 거니? 아니면 생각한 거니 지금? 생각했어요. 와, 먼저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1차식을 뭐한다? 저 밑에 2차식에다가 대입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또 뭐가 된다고요? 역시 어쨌든 2차 방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지. 둘 다 2차인데 둘 중에 누구를 인수분해할까? 근데 봤을 때 여러분 위에 게 쉬워 보여요? 인수분해하기 아래 게 쉬워 보여요? 위에 거예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상수항이 0인 친구를 인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문제 봐도 어때? 상수항이 0인 친구가 있어 없어? 책 보세요. 유형 2번에 2번 상수항 0인 친구 있죠? 자, 밑에 유제 보세요. 유제에도 상수항 0인 친구가 하나씩 있죠? 유제 4번도 마찬가지죠? 상수항이 0인 친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자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EX 플러스 Y. Y? 마이너스 Y 같은데? 대충 해보죠. 이겁니다. 인수분해가 했어요. 어쨌든 했어. 아이고 1, 2고 1, 1이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어진 식을 참으로 만드는 x, y 순서쌍은 몇 개냐? 무지하게 많은데 얘가 0이어도 되고 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식이 두 개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첫 번째, 이놈이 0일 경우 즉 y가 2x랑 같으면 어쨌든 주어진 식은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0 되는 상황과 또 하나의 상황은 당연히 뭐겠어? 얘가 0 되는 상황, 즉 y는 얼마? 요 두 개의 상황을 다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입할 게 두 개로 느는 것 뿐이에요. 이때는 1차식 하나이기 때문에 한 식만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인데 방금 전에 몇 쌍 나왔어? 보통 두 쌍의 근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할 겁니다. 이게 y는 2x 알겠어요? 주영아 y는 마이너스 x 알겠습니까? 얘가 0 되는 값 또는 얘가 0 되는 값이야. 그럼 이때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2x를 넣어준 뒤에 제곱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럼 얘는 몇 x제곱이야 총? 5x제곱이니까 x제곱이 얼마다? 4다. 그럼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은 이놈의 해는 x가 2일 때는 y가 얼마라는 거야?
x가 2일 때 y는 4. 4. 이렇게 한 쌍. 네.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쌍. 이번에 여기 또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또 대입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20. x제곱이죠? 즉 x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10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때 x는 얼마야? 뿔맛이. 풀마 루트시. 루트 10. 그렇다면 이때 x는 루트 10일 수 있어. 또 x는 마이너스 루트 10일 수 있는데 이때 x가 루트 10일 때 y는 얼마일까? 루트시. 마이너스. 이거는 루트시. 그렇지. 여기서 나온 글은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네. 요거는 y가 2x라는 가정하에 풀었으니까 y가 2x, y가 x의 2배고 여기서는 y가 x에다가 부호 바꿨다는 가정하에 풀었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 이렇게 한 쌍.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 그럼 얘는 그냥 루트 10이 되면서 이렇게 한 쌍이 나온다 이거야. 네. 총 몇 쌍 나와요? 됐어. 4쌍까지도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형태다 이거야. 여러분들 밑에 있는 유제 3번만 해주세요. 아닌가? 네, 한 번에 하나라도 좀 풀고 가자. 딱 하나만. 숙제 132쪽까지입니다. 숙제 꼭 연립방정식 한 장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말 좀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까지는 그런데 근데 문제는 수요일에 우리 지원이 또